혜진아, 며칠 전이 내 생일이었는데 혹시 알고 있었니? 김은희 씨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위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온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닌데 무슨 생일을 챙겨야 하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상상도 못한 날선 반응이었습니다. 올해 63인 김은희 씨는 시내 중심가에서 30년간 약사로 일하다 몇 해 전 은퇴했습니다. 남편 정수 씨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다 먼저 퇴직한 후 요즘에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일이라 보람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결혼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근처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위는 지역 방송국에서 PD로 꾸준히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위 덕분에 은희 씨 부부는 늘 마음이 편했습니다. 문제는 아들 민수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IT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취직했습니다. 야근이 잦고 업무 강도가 센 편이었지만 젊은 회사답게 자유로운 분위기와 성장 가능성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수가 3년 전 데려온 예비 며느리 혜진 씨는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했고 결혼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두고 있다며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전망이 좋아요. 저는 특히 수입 소품이나 인테리어 용품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 업체들과도 연결해뒀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의 패기와 자신감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초기 2년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직장을 다녔고 혜진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차근차근 키워나갔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내왔고 은희 씨 부부의 생일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혜진 씨의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팔로워가 늘어나고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 즈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 계산해보니까 월급 받는 것보다 혜진이 일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운 건데 둘 다 고정 수입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겠어? 지금처럼 하나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와 장모도 지금이 확장할 절호의 기회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혜진 씨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부부는 서울 강남 쪽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확실히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혜진 씨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면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욱 눈에 띄게 변한 건 명절과 기념일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해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은희 씨는 며칠 전부터 가족들이 함께 모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원래 은희 씨 집은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추석만큼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추석에 혜진이랑 같이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접대해야 한대. 은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전날이라도 잠깐. 아니야, 엄마. 일주일 동안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해. 호텔도 같이 잡고 골프도 치고 그래야 한대. 혜진이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하네. 그렇게 해서 그 추석은 딸내 부부와 은희 씨 부부만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가족 모임까지 마치고 와서 성의껏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희 씨는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끝나고 며칠 후 은희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중 원장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며느리분이 추석 때 어머님이랑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SNS에 사진 올린 걸 봤는데 정말 부러워요. 은희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해외여행이요? 네, 파리 사진들이 엄청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어머님도 보셨을 텐데요. 집에 돌아온 은희 씨는 급하게 혜진 씨의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추석 연휴 내내 파리 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혜진 씨와 장모가 샹젤리제 거리를 걷는 모습,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이던 파리 여행을 엄마와 함께. 최고의 추석 연휴. 해시태그 모녀여행, 해시태그 파리, 해시태그 감사라는 글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외 바이어 접대라며 거짓말을 하고 정작 장모와 함께 호화로운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도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들도 거짓말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혜진 씨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설날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갑작스런 전시회 참가를 핑계로 연락을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혜진 씨와 장모 민수가 함께 제주도에서 호화로운 신정 휴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점점 혜진 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혜진 씨의 씀씀이는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혜진 씨는 명품 가방을 사며 SNS에 자랑했고 장모에게는 명품 가방과 고급스런 정장을 선물했습니다. 민수에게도 외제차를 사주고 비싼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에게는 예전처럼 정성스러운 선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과일 한 박스나 건강식품 정도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우연히 혜진 씨가 장모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즐겁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장모에게 비싼 코트를 사주며 엄마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희 씨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펑펑 써대는 아들 며느리가 이해 안 되고 걱정되었습니다. 시부모는 철저히 배제하고 친정 어머니에게만 그런 정성을 쏟는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딸 미영이와 사위는 부부의 생일을 절대 잊지 않았고 항상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부모님 옷을 챙겨드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정수 씨가 몸살로 며칠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희 씨가 민수에게 연락했지만 아 그래? 빨리 나으시길이라는 담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혜진 씨로부터는 안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위는 소식을 듣자마자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은희 씨와 정수 씨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위가 친아들보다 더 챙기네. 정수 씨가 씁쓸하게 말했을 때 은희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수 씨의 생일을 맞아 딸내 부부와 함께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혜진 씨가 식당을 둘러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곳보다 좀 더 좋은 호텔에서 하는 게 훨씬 트렌디해요. 제가 요즘 고객들 접대할 때는 5성급 호텔로 모셔서 하거든요. 훨씬 고급스럽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좋고요. 딸 미영이가 직접 고르고 예약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기에 은희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위가 밝게 웃으며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했을 때 혜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소박하시네요. 저희 고객들은 이런 스타일을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좀 더 세련된 쪽이에요.
그 순간 은희 씨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혜진 씨의 말 속에 사위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고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어?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혜진 씨는 입을 꼭 다물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의 일로 가족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임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딸 미영이는 그 후로 가족 모임에서 혜진 씨 이야기가 나오면 일부러 화제를 돌렸고 사위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몇 달 후 혜진 씨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특정 쇼핑몰의 허위 광고와 불량 제품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배경에 보인 제품들이 혜진 씨가 판매하던 것들과 동일했습니다. 그 영상이 퍼진 후 주문 취소가 이어졌고 환불 요청도 급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 업체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진 씨의 고객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위기라고 생각했던 혜진 씨와 민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거래처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새로운 주문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혜진 씨와 함께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희 씨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도 괜찮다, 곧 해결될 거야 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 상황이었습니다. 환불 요청이 쏟아지면서 운영자금이 바닥났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와 장모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려고 뛰어다녔지만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결국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떨어졌고 신용도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그제서야 혜진 씨는 민수와 함께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부부가 예고 없이 은희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한 건데? 4천만 원 정도만요. 정말 올해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은희 씨는 그래도 사업이 그렇게 잘 됐다며 그 정도의 돈도 융통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4천만 원을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은희 씨 표정을 보자 혜진 씨의 얼굴이 급격히 돌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 오빠가 그동안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외식도 자주 하면서 누구 덕에 잘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번 돈으로 다 해준 거예요. 제가 돈 많이 벌면 결국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혜진 씨의 말은 마치 지금까지 민수가 누린 모든 것이 자신의 덕이니 은희 씨 부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욕감이 올라왔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그동안 명절 때마다 거짓말로 빠지고 시아버지가 아파도 안부 하나 묻지 않던 며느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태도였습니다. 정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희는 좋을 때는 너희끼리 좋고 어려울 때는 왜 남 탓을 하는 거냐? 게다가 그동안 명절 때마다 거짓말로 빠지더니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에 혜진 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바빠서? 바빠서 거짓말까지 했어? 해외 바이어 접대한다고 거짓말하고 파리 여행 가고 전시회 참가한다면서 제주도 휴가 가고 은희 씨가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아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동참하면 어떡해? 가족들 사이에 오랜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얼굴이 굳어져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더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됐어요. 괜한 부탁드렸네요. 그동안 다 저희가 알아서 한 건데 제가 남한테 괜한 기대를 했나 봐요.
그 말을 남기고 혜진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혜진 씨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나갔고 명절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민수마저 연락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은희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상대로 민수 부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딸내 부부가 찾아왔고 사위는 묵묵히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생신 축하드려요. 늘 말은 못했지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셨는지 알아요. 기쁜 날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업체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컨설팅을 찾고 있어요. 혹시 민수한테 연락해 볼까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딸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무시했잖아. 엄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 그냥 잊어요, 엄마. 하지만 사위는 며칠 후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기회는 줄 수 있잖아요. 담당자한테 연락 넣어둘게요. 사위의 문자를 보고 은희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가 며느리를 다른 업체에 추천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혜진 씨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부터 차가웠습니다. 혜진아, 며칠 전이 내 생일이었는데 혹시 알고 있었니? 오랜만에 연락해봤어. 미영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너희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혜진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가족도 아닌데 무슨 생일이에요? 지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이런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어이없네요. 제가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되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셨나 해서 받아봤더니 결국 똑같으시네요. 저 이제 이런 연락 그만 받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건넨 전화였는데 용건도 말하기 전에 돌아온 것은 더욱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몇 주 후 저녁 사위가 다른 업체에 추천했던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며느리와 사돈이 은희 씨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고 혜진 씨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장모가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돈,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저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려주세요. 혜진 씨도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제가 한 말 정말 심했어요.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은희 씨는 며느리 얼굴에서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눈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서운함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 혜진 씨의 진심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사과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그날 내가 내게 했던 말,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이라는 걸 내가 모르겠니? 이제 서로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야 너도 나도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안사돈이 울먹이며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돈, 그냥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도 철이 없었고 애를 잘못 가르친 제 탓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혼을 낼 테니까 그 업체 쪽의 말씀 한 번만 다시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은희 씨는 고개를 가만히 저으며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제야 거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정수 씨가 은희 씨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다 끝난 일입니다. 사돈 따님이 더는 우리 집에 올 일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울먹이며 현관 앞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고 그 후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은희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거실 창 밖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와 안사돈이 돌아간 뒤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은희 씨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은 고요했고 한때는 웃음이 가득하던 그 집은 이제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허전함인지 평온함인지 알 수 없는 그 정적 속에서 은희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스친 건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래도록 당연하게 여겨졌던 개념. 피를 나누었든 인연으로 묶였든 그저 하나의 울타리쯤으로만 생각했던 그 이름.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며 은희 씨는 그 단어의 무게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 남보다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법적으로만 엮인 사이라는 건 결국 언제든 풀어질 수 있는 인연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남보다 더 신중하게 말을 해야지. 덕분에 나도 이 나이 먹고 더 배웠지 뭐. 남편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도 성공도 다 지나가는 일인데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누구보다 정직하고 눈치 빠르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입 한 번 제대로 못 열고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던 아들. 눈앞에서 가족이 그렇게 짓밟힐 때 자식으로서 단 한마디 변호하지 못했던 아들이 멍청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은희 씨는 그 안타까움을 헛되이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각자 선택한 인생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성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실보단 서로가 그 틈을 외면해 왔다는 점이 더 쓸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진심이란 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오만일지라도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연락을 해오거나 손에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찾아오는 일이 다시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라는 일보다 있는 일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애들도 알게 되겠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게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처럼 쓸쓸하지만 단단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은희 씨는 다시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그 무게를 깨닫기를, 늦게라도 알아주기를 아주 멀리서 조용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